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인데요. 끝모를 재판 1년 넘긴 민영사 사건이 12만 건이다.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걸 지적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네. 먼저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민사소송법에도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을 신경 쓰는 판사는 거의 없다는 게 기사의 설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2014년 평균 252일 걸리다가 2021년에는 364일까지 늘었고요. 형사합의 1심 역시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게 되면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텐데 늦어지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나요? 네, 기사에서는 검토해야 할 자료는 늘어나는 반면 판사 인력은 그만큼 크게 늘지 않고 또 일부 웰빙 문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 분량이 2014년에는 248쪽에서 2019년 343쪽으로 5년 사이에 38% 늘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판사 근무 인원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판사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연간 464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즉 365일 매일매일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하루에 1.3건씩 처리해야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3.3.3캡, 333캡,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주는 쉬어가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년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에 대해서 일종의 근무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잘 받아도 혜택이 없고 못 받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 교수는 판사 정원을 늘림과 동시에 소송 기한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법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소송의 결과가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국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소송 재판 지연을 막을 만한 대책이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겨레 기사인데요. 계약하면 복비와 이사비를 다 드린다. 사실 뭐 이런 조건은 그 집주인들이 내거는 조건인데 세입자들의 고육책이라고요? 네, 결국은 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육책이 나오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전세 계약 건수가 줄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올 4월이 작년에 비해서 42%가량 크게 감소했고요. 이번 5월 역시도 거래가 지금까지는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들은 복비를 더 주겠다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이사비나 입주 청소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걸고 있지만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제 만기 앞둔 분들 굉장히 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월세관에서도 월세를 인상하겠다 이런 꼼수가 좀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전세 대신 월세 수요가 늘면서 월세 인상 요구를 받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를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5%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웃돈을 받는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비가 문제인데요. 기존에 5만 원 하던 관리비를 이제 2배로 달라라는 식의 꼼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전세는 불안하고 월세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결국은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경쟁률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러면서 들어가기가 점점 더 만만치 않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어느 한쪽의 입장을 얘기하기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힘든 시기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AI 관련 기사인데 결국에는 대학들이 이제 시험에 AI 활용에 나섰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챗 GPT를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저희도 기사를 통해서 다룬 바가 있었는데 실제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니까 상당수 대학에서는 챗 GPT를 활용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는 챗 GPT가 내건 답변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틀린 내용을 찾고 그 근거를 대라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또 고려대에서는 영문 에세이를 쓰는 시험이 진행됐는데
챗 GPT와 전공책, 또 인터넷을 모두 활용해도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편 챗 GPT 활용을 금지하는 대학들도 있었는데요. 연세대에서는 챗 GPT에 써넣지 못하도록 이미지 형태로 문제를 바꿔서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학생들도 좀 생소했을 것 같은데 학생들 반응이 좀 어땠나요? 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챗 GPT를 사용할 수 있어서 신선했다고 하면서 단순 암기를 해야 할 내용은 줄고 또 작문 내용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챗 GPT를 활용해도 된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입력해 봤더니 답변을 만들어낼 때마다 매번 답이 달라져서 챗 GPT의 한계를 깨닫게 됐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챗 GPT가 적용된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몇몇 당황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AI와 시험 문화가 또 어떻게 달라지고 발전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결국 이제는 챗GPT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험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고 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시험의 개념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또다시 AI 관련 기사네요. 유통업계에도 AI가 많이 도입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 중앙에 나온 사진을 보면 사과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마트에 갔을 때 이렇게 진열된 과일 앞에서 어떤 게 더 맛있을까 고민한 적 시청자분들도 다들 있을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들어보기도 하고 두드려 보기도 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과일을 골랐을 텐데 앞으로는 AI가 이를 대신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롯데마트는 AI 선별 시스템을 이용해서 표준화된 맛과 품질을 갖춘 과일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중량이나 당도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 함량이나 후숙도까지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과일을 골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저도 그 마트에서 장 보면서 오렌지 고르면서 굉장히 좀 고민했었는데 AI 도움을 받았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가 하면 AI와 협업한 술도 판매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GS25와 AI가 함께 만든 하이볼이 출시된다는 소식인데요. 개발 과정에서 AI에게 맛있는 하이볼 레시피 알려줘, 캔의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 라는 등의 질문을 던져가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맛이나 디자인, 상품명, 또 가격 등 모든 상품 기획 과정에 챗봇 서비스가 활용됐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밖에도 여러 유통업계에서 AI를 활용하면서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 3,6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밥상에도 AI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K-팝 그룹의 상표권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그룹 인피니티의 리더 김성규 씨가 올해 초 2년 전에 떠난 소속사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새롭게 회사를 차려서 다시 멤버들과 재결합해 활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인피니트라는 그룹명이자 상표권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 소속사 대표가 선물이라면서 이 상표권 이전을 무상으로 해주기로 한 것이 알려졌는데요. 연예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처음 접했을 때는 그 아티스트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상표권도 또 엄연한 권리니까 이런 갈등 좀 원만하게 풀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 소속사와 그룹명의 사용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봤습니다. 브브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전 브레이브걸스나 하이라이트로 활동하는 비스트의 경우가 있겠고요. 혹은 전 소속사의 대가를 지불한 후 양도를 받거나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그룹들도 봐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상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만큼 일종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음악 평론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획사가 상표권을 가수에게 팔 때 일정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만들자고 하는 제안도 있었고요. 단발성 재결합의 경우에는 활동한 기간만큼 사용료를 받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된 그룹명이 팬들과 아티스트들에게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관련 대안이 좀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